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총선 지원에 나서면서 국민 통합을 외면한 무책임한 전직 대통령이다, 이런 비난이 쇄도하고 있죠.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문 전 대통령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 극성 지지층인 개딸들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동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부산, 울산, 경남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주도의 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에도 힘을 쏟으며 응원했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꼴보기 싫어서 지금 막 째려보고 있는데 마침 조국혁신당 등을 지원하자 잘 걸렸다, 한번 맞아봐라, 이런 태세인 것 같습니다. 이 대표의 강성 팬덤 모임 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에는 최근 문 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고 적잖은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보수 진영으로부터는 5년 동안 나라를 망친 사람이 70평생 지금처럼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는 생뚱맞은 말을 한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골수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도 엉뚱한 선거운동을 한다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섣부른 선거운동 개입이 어느 쪽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국면을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어제 울산 중구 오상택 후보 지원 뉴스에서 민생이 너무 어렵고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놓더니 민주당이 중심이 되겠지만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등 야권 정당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더불어민주연합을 언급하지 않고 조국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를 언급하자 개딸들이 뿔이 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연합을 언급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을 언급한 것은 뭔가 다른 생각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미래야 조국혁신당을 언급하기 위해서 그냥 끼어넣은 정도일 것이고 결국 조국혁신당을 지원해달라, 이것이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조국혁신당의 핵심 인물들이 모조리 친문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보다는 조국혁신당에 더 애착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제명인의 마을에 모여서 문 전 대통령을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명인의 마을에는 진짜 국민을 위하는 민주당원이라면 저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제 나타나서 숟가락 얹겠냐? 이 대표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든다. 같은 당에서도 통합이 안 되는데 무슨 다른 당을 챙기나, 라는 비난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방 할배 진짜 제정신 있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저 정도로는 나서지 않는다. 잊혀지고 싶다면 그냥 조용히 계시지 왜 또 나오냐? 70평생 제일 못하는 정부 탄생 공신이 문 전 대통령 아니냐, 이는 날선 반응도 내놓았습니다. 아마 개딸들은 정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좌파들은 자기들끼리는 웬만한 팩트는 무시하고 또 덮어주면서 가죠. 그런데 잊혀지고 싶다더니 또 왜 나오느냐, 이런 비판은 보수 진영에서 주로 해온 비판인데 개딸들이 지금 그대로 따라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는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지지율이 더불어민주연합을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지금 훨씬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혁신당을 지원해달라고 하니 아마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딸들은 총선 이후 또 한 차례 친문들과 주도권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문재인의 총선 나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차에 조국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를 언급하니 감정이 폭발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딸들의 이런 반응은 총선 이후 당내 경쟁 관계의 미리 보기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또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정말로 구제불능입니다. 형수에 대한 상욕을 내뱉은 게 그냥 화를 못 참아서 그런 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동작을 나경원 후보를 겨냥해서 나베라고 말했습니다. 나베라는 말은 뜻을 알면 여성에게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나베는 나 후보와 아베 전 일본 총리를 섞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말로는 냄비를 뜻하고 우리말로는 여성을 매춘부 등에 빗대는 성적 비하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민주당 지지자가 동작을 해서 나베를 밟아버릴 후보라면서 유삼영 후보 프로필 사진을 활용해서 냄비는 밟아야 제맛, 이런 문구를 넣은 홍보물을 이 대표 지지 페이스북 공개그룹에 살포해서 논란이 컸는데 그때 당시 이 대표도 아마 그 홍보 포스트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나베라는 말 충분히 머릿속에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대표가 직접
나베를 언급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대표의 가벼운 입가 생각은 지도자로서의 품격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싸구려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이찍,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2번을 찍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찍, 중국에도 쉐쉐, 대만에도 쉐쉐, 이런 부정적 발언들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번에는 나경원 후보를 상대로 또 나베라고 불러서 여성 비하 비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서울 동작구 남성역 일대에서 유세 중인 유삼영 민주당 동작을 후보를 찾아서 격려하면서 경쟁자인 나 후보와 관련해서 나베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 자유대 문제 등 일반 국민의 일반적 정서와 동떨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사람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죠. 이 대표는 지금 동작을에만 6번, 7번, 6, 7회 정도 방문해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나경원 후보가 싫은 모양입니다. 어쩌면 나경원 후보가 당선돼서 돌아오면 국민의힘 지도부에 입성해서 장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대표는 또 오늘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서는 국민의힘에 대해 4.3 학살의 후손,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기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전직 대통령 문재인이 선거판에 등장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야당 대표도 가세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총선에서만 이기면 나라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그런 매국적인 생각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것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의힘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고 4.3 사건을 폄훼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4.3 학살의 후예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오늘 행사에서 여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뇨한 국민의 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참석했고 한동훈 위원장이 불참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비난한 것입니다. 서해 수호의 날 평택 이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서해에서 순직한 용사들에 대한 애도 한마디 없이 코앞의 당진에서 선거 유세에 나섰던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말이 없어서 이 대표를 비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자리가 그런 말을 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싸구려처럼 값싸 보이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입니다. 추념식이 열린 시간 충북 충주 성서동 젊음의 거리에서 지원 유세에 나섰던 한 위원장은 당 공보국 메시지를 통해서 추모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야 마땅하나 지금 제주에 있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제주 4.3에 대한 아픔에 공감하고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두 차례에 걸쳐 4.3의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한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불참했다고 몰아가는 것은 좌파들의 주특기인 국민 갈라치기에 다름이 아니다. 그런 지적입니다. 사기대출과 이화여대생 성상남 막말 발언, 그리고 이번에는 학부모 갑질 민주당 후보가 등장했습니다. 경기 고양정 민주당 김영환 후보가 경기도의원 시절 자신의 자녀가 유치원 수업에 배제됐다는 이유로 유치원 교사를 향해서 수년간 교육청 감사를 받게 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해당 유치원 교사는 이번 민주당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의혹을 당에 제보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를 묵살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친명인 김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현역 지역구 의원인 이용우 의원을 꺾고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2015년 3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병설 유치원에 다니던 5살 자녀가 바깥놀이 수업, 그러니까 놀이터나 꽃밭 등 체험 수업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바깥놀이 수업에서 고의로 배제됐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해서 유치원 교사 A씨가 경기도 교육청 감사를 받도록 하고 검찰 고발 등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김 후보의 딸이 당시 바깥놀이 수업을 거부해서 동료 교사에게 맡기고 나머지 원생들과 바깥놀이 수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교육청 감사를 거쳐서 2015년 10월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고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A씨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고 교육청 징계 역시 교원 소청 심사 절차를 거쳐 모두 취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이번에는 2017년 A씨를 검찰에 재차 고발했고, 이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악의적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A씨는 2년여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통 그쯤 되면 스톱하는 게 정상인데 고생 한번 해봐라, 이런 심사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당사자의 심정을 10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